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차원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엑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랩뷰로 불러와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핸들링 하고 싶은데 이 엑셀 파일의 개수가 랜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의 개수가 딱 특정 개수로 정해진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이 엑셀 파일의 개수가 가변적이고 그리고 엑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2차원 배열 데이터의 크기도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랩뷰로 불러와서 핸들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불러와서 관련된 각각의 아이템들을 또 하나의 배열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3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뭐 랩뷰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로 구현하실 때도 3차원 배열 데이터를 핸들링 하게 되면은 자원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 배열 데이터보다는 2차원 배열 데이터로 핸들링 하는 게 더 유리하고 또 2차원 배열 데이터보다는 가급적이면 1차원 배열 데이터 형태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제 실습을 해볼 거냐면 입력으로 3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 같이 자, 하나는 2행 2혈의 데이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3행 3열 데이터가 있겠고 또 하나는 4행 4열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어떤 배열 형태로 관리를 하고 싶은데 자, 하나의 배열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는 또 특정 엑셀 파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또 파싱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배열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도 특정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만 따로 뽑아놓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입력으로 3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각각이 2차원 배열 형태입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의 크기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선적으로는 1차원 배열 형태로 변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행 2열 데이터를 1차원 배열로 변환한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1차원 배열 형태로 바뀌게 되겠고요. 3행 3열 같은 경우는 9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로 바뀔 수가 있게 되겠고 4행 4열 같은 경우는 16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아이템들을 1차원 배열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배열로 만드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 형태로 운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2차원 배열 형태를 운영하실 때는 행의 개수는 자 3개가 되겠죠. 아이템이 3개니까 3개고 열의 개수는 가장 원소의 개수가 긴 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행 16열로 자 2차원 배열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3개의 아이템을 하나의 2차원 배열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특정 아이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다시 뽑아내시려고 하면은 각각의 행이 하나의 아이템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뽑아내고자 하는 아이템에 해당하는 행 정보를 뽑아내시고요. 그러면 1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내가 알고 있는 행과 열에 해당하는 차원, 즉 2차원 배열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크게 2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1차원 배열로 바꿀 때 자, 배열 차원 변경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만드실 때는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에 이제 메인으로 사용하는 함수 2개는 배열 차원 변경과 그 다음에 배열 만들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습할 코드 양이 많다 보니까
메인 VI에 해당하는 것만 나중에 실습을 할 테고요. 서브 VI 형태로 운영하는 코드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고 코드 리뷰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VI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이제 데이터 넘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이 데이터의 넘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첫 번째 거는 0, 1, 2로 매핑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넘이 2인 경우는 3행3열 데이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보면은 3행3열 데이터가 얻어졌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들이 원소의 값을 다 다르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아이템에 해당하는 값인지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2행 2열 같은 경우는 원소를 1로 운영할 거고요. 3행 3열 같은 경우는 모든 원소를 2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4행 4열 같은 경우는 모든 원소의 값을 3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소의 값이 2라는 거는 3행 3열에 해당하는 값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넘이라고 하는 값을 변경을 할 때마다 selected 2D 데이터에 내가 선택한 아이템에 해당하는 인풋 데이터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while loop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요.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관련된 서브 VI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VI 같은 경우는 어떤 동작을 하냐면 아이템을 생성을 하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스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템이 3개가 있고 각각의 행렬을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 또 서브 VI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앞에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3개의 값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행, 하나는 열, 그 다음에 원소 값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브 VI 같은 경우는 2행 2열의 데이터고 원소는 1로 취하는 값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3행 3열이고 원소는 2로 채우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 여기는 4행 4열이고 원소는 3으로 채우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랩뷰에서는 배열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포르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포르프를 2번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깥쪽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이 이제 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에가 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 열과 값 정보를 입력받아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2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한 크기 정보도 같이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는 2D 데이터를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배열 크기 정보를 인가받습니다. 그러면은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행과 열에 해당하는 크기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행과 열을 곱해주게 되면은 전체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배열 차원 변경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원소의 개수만큼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3개의 아이템에 해당하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1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이 뒤에서는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아이템들 즉 1차원 배열 데이터가 3개가 묶여졌기 때문에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아이템의 차원 정보를 배열 만들기로 묶으시게 되면은 각각이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2D 디멘전이라고 해서 2차원 배열 형태의 차원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2차원 배열 데이터와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데이터의 차원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 데이터 넘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이 관련된 서브 VI가 수행이 되는데 이 서브 VI의 입력으로는 데이터 넘을 인가가 받고 그 다음에 이 2D 데이터와 그 다음에 2D 디멘전 정보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2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뽑아내고자 하는 아이템의 넘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원 배열 데이터만 취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원래 아이템 형체로 바꾸시려고 하면은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 차원 변경을 이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차원 정보에 해당하는 2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 넘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구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행과 열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행열에 해당하는 정보를 배열 차원 변경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의 2차원 배열 데이터로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약간 복잡할 수가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하나의 배열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각각의 아이템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해서 2차원 배열 형태로 해서 각각의 행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정의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신 다음에 필요한 시점에 내가 뽑아내고자 하는 행을 다시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의 차원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원하는 2차원 배열 아이템들에 대해서 내가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습 파일 내용이 많다 보니까 서브 VI에는 추가로 실습을 하지 않겠고 메인 VI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이 폴더에는 서브 VI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놓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하나의 화일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컨트롤 하나 만드신 다음에 와이어를 지우시고 이벤트 구조 테두리에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값을 선택하시겠고요. 새 값을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대해서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num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취하실 텐데요.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에 서브 VI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아이템 3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서브 로드 데이터.vr을 하나 가져오겠고요. 그리고 convert 2d.vi라고 하는 걸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데이터 num에서 컨트롤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를 우선 지우시겠고요. 이 데이터 num에 대한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num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할 텐데요. 새 값으로 하시겠고요.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결국에는 입력으로 불러온 2차원 배열 데이터로부터 다시 내가 원하는 그 아이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서 데이터 num의 새 값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력으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selected 2D 데이터가 되어 있고 VI가 실행이 될 때는 우선 서브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서브 VI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 VI에서는 이론에서 보셨다시피 3개의 아이템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아이템에 해당하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2차원 배열 데이터에 해당하는 배열 차원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출력으로는 2D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D 디멘전 데이터도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이벤트 구조에 넣어 주시겠고 서브 convert 2D data.vi에 관련된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D 데이터와 2D 디멘전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데이터 너미에 대해서 자리 맞춤은 간도로 하겠고요. 자, 서브 VR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 보시다시피 관련된 서브 V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3개의 아이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행과 열 정보, 그러니까 2행 2열에 해당하는 자,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는데 원소 값은 1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서브 VR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포루프 2개를 이용하고 원소 값을 입력받아서 2차원 배열 데이터와 크기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행 3열, 그 다음에 4행 4열이고 원소 값은 3이죠. 그래서 3개의 아이템을 다시 1차원 배열로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로 바꾸는 방법은 앞서 이론에서 보시다시피 배열 차원 변경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1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그때 길이 정보, 차원 크기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을 고방값으로 자,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각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고, 즉 2차원 배열 데이터에서 각각의 행이 하나의 아이템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2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차원 정보를 다음과 같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넘버에 해당하는 배열 정보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열 차원 변경을 이용할 거고요. 2D 데이터 중에서 특정 행에 해당하는 게 내가 뽑아내고자 하는 아이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행 정보를 인가해 주시겠고요. 2D 디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뽑아내고자 하는 아이템의 차원 정보만 뽑아내신 다음에 배열 차원 변경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 형태로 선언해 주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래 형태로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자,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 넘이 0인 경우에는 자, 우선 여기서는 값이 변경됐을 때이기 때문에 얘기를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1로 바꾸시게 되면은 3행 3열 데이터고 원소는 2인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데이터 넘이 2인 경우는 4행 4열이고 원소의 값이 3인 데이터가 나왔고요. 데이터 넘이 0인 경우에는 자, 2행 2열이고 원소의 값이 1인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열 카테고리 함수, 배열 만들기 함수와 배열 차원 변경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파일로부터 읽어온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랩뷰로 가져와서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